세안 제대로 해도 비싼 화장품도 피부과 시술도 필요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날이 갈수록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분들,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과 똑같은 화장품을 썼는데도 자꾸만 여드름이 올라오시나요? 여전히 각질은 계속 올라오고 피부결은 거칠어지고 메이크업은 들뜨고 더 비싼 화장품을 발라봐야 되나?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받아봐야 되나? 여러 해결법들을 고민해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답은 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비싼 화장품, 비싼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고도 보들보들한 피부결, 좁쌀 여드름이 없는 매끈한 피부결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부과 갈 필요 없는 세안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세안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보고 좋았던 제품 추천과 더불어 세안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의 키 포인트는 피부 장벽을 지켜내면서 불필요한 노폐물과 각질, 피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안은 각질 제거를 하는 단계예요. 저희는 각질 제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솜 혹은 패드로 닦아내거나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게 된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세안만으로 노폐물과 불필요한 각질들을 제거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세안 전 준비 단계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 전 손 씻기입니다. 은근히 손을 안 씻고 바로 클렌징 폼을 묻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손이 더러운 상태로 클렌징 폼을 묻히고 거품을 내게 된다면 그 거품 속에 노폐물과 이물질, 각종 더러운 먼지들이 묻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그대로 얼굴에 문지르게 되면 얼굴 피부가 더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서 얼굴에 자극이 덜 가게 해야 돼요. 손에 이물질이나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름들을 많이 묻혀오게 된다면 거품이 잘 안 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안 전에 손을 씻고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세안하지 않기예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치만 물로만 세안을 하게 된다면 얼굴에 더 자극이 가게 될 수 있어요. 피부는 약산성인 상태여야 되는데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로만 클렌징을 하게 된다면 약산성 클렌징 폼보다도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 전에 얼굴에 화장품을 잔뜩 바르고 자잖아요. 그런 화장품 잔여물들도 있고 또 자면서 베개에서 묻은 이물질,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엔 물로만 세안하지 않고 가볍게라도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또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를 하면서 모공을 닫아줘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너무 극단적인 온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내 피부에는 자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차 세안은 꼭 해주기입니다. 1차 세안을 하면 얼굴에 더 자극이 가게 된다, 얼굴이 더 건조해진다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 특히나 선크림이라도 바르시는 분들이라면 1차 세안은 꼭 해주셔야 돼요. 선크림이든 다른 화장품이든 모두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져야 완벽히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2차 세안제인 클렌징 폼에는 계면활성제 성분만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이루어진 화장품들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화장품의 잔여물들이 그냥 그대로 피부에 남아있게 돼서 모공을 막고 그 막힌 모공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꼭 1차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2차 세안제인 클렌징 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안 전 머리를 먼저 감아주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만의 꿀팁인데요. 저는 샤워 순서를 머리를 가장 먼저 감아줘요. 그 이유는 세안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면 머리를 감고 났을 때 샴푸의 잔여물들을 지워낼 수가 없거든요. 그 잔여물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가장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안하고 나면 3초 안에 스킨로션 발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3초 안은 아니지만 세안 후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스킨로션을 발라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세안을 해서 내 얼굴에 스킨로션을 바르는 그 시간, 그 공백을 두지 않으려고 가장 마지막에 세안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안 순서는 첫 번째, 클렌징 오일로 화장품을 지워준다. 그리고 두 번째, 눈화장을 진하게 했을 경우엔 리베나인 리무버로 눈화장을 지워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세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세안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손을 씻은 상태이고요. 가장 먼저 클렌징 오일을 써줄 거예요. 메이크랩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저는 다른 클렌징 오일들을 많이 써봤지만 이게 가장 순하면서도 잘 지워졌어요. 그리고 천연 오일은 많이 되직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직하지 않아서 좀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순하면서도 세정력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눈 화장이 어느 정도는 지워져요, 얘가. 그래서 마스카라를 안 했을 때는 이걸만으로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세정력이 좋았어요. 전 2번 정도 펌핑해서 손에 이렇게 묻히고 얼굴에 발라줘요. 이때는 뭐 얼굴 비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묻혀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물을 묻혀줄 거예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우유처럼 변하거든요. 그대로 물을 얼굴에 묻혀줍니다. 이걸 유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클렌징 오일을 쓰고 트러블이 나셨던 분들은 이 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 얼굴에 남아있게 돼서 트러블이 유발됐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도 물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롤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클렌징 오일이랑 화장품이 얼굴에 남아있지 않고 잘 씻겨져 나갈 거예요. 물을 묻히고 유화 과정을 끝낸 후 롤링을 해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물로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는요. 다른 1차 세안제에 비해서 가장 자극이 덜 가기 때문인데요. 다른 1차 세안제들은 다른 도구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클렌징 워터라면 화장솜을 쓰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 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일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줄 때 피부 장벽에 덜 자극이 가도록 세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부지이시거나 지성인 분들이라면 오일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오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일이 아닙니다. 클렌징 오일의 종류는 합성 오일을 쓴 클렌징 오일과 천연 오일을 쓴 클렌징 오일이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을 쓰고 나서 트러블이 나는 이유는 보통 이 합성 오일을 쓴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합성 오일이 다 안 좋은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합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제형 때문에 편리하게 물로 잘 지워지기도 하고 쓸 때 제형감이 좋은 편인데요. 이 합성 오일을 쓰고 제대로 클렌징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합성 오일이 피부에 남게 되면서 그 잔여물로 인해서 트러블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성 오일이 아닌 천연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을 써주고 있습니다. 천연 오일은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살구 씨유 등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천연 오일은 합성 오일보다 되직한 편이긴 하지만 트러블을 유발하지는 않아서 저는 천연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을 써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클렌징 오일이 정말 안 맞으신 분들은 다른 1차 세안제를 쓰길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도 클렌징 오일이 아닌 클렌징 워터 혹은 클렌징 밀크를 쓰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클렌징 워터 쓰면 얼굴에 자극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으로 쓰면서 얼굴에 자극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 후에 찾아낸 방법이 있거든요. 클렌징 워터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다이소에 가시면 거품을 내는 거품 용기가 있어요. 거기에 클렌징 워터를 담아서 펌핑하게 되면 클렌징 워터가 거품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거품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신다면 얼굴에 자극감이 덜 가게 세안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분들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꼭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천연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폼이라면 물로만으로는 다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서 클렌징 오일까지도 깨끗이 닦아내줘야지 얼굴에 잔여물이 남아서 모공이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써줄 예정인데요. 눈이 안 시리면서도 순하게 그리고 잘 지워지는 제품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여러 제품을 썼는데 제가 총 3개의 제품을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케어존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나라의 쌀겨 클렌징 리무버였나? 근데 그거는 안 보이고 마지막으로 찾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몇 통째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쓰고 있어요. 얘가 순해서 눈시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정력은 너무 좋아서 금방 빠르게 자극 없이 지워지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요. 립앤아이 리무버를 쓸 때는 화장품을 써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자극은 안 갑니다. 왜냐? 꽂혀서도 다 지워지거든요. 화장품에 따주시고 이렇게 눈 위에 얹을 거예요. 그리고 꼭 눌러줍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서 잠깐 화장품이 지워질 수 있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떼어낼 때 정말 부드럽게 살살 떼어내주면 됩니다. 저 정말 얼마 안 올렸는데 이렇게 바로
지워지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스카라가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속눈썹 별대로 살살 쓸어주세요. 이 정도면 다 지워졌고요. 마지막 단계인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단계에 앞서서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과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고 얼굴 pH 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 폼만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약산성 클렌징 폼만 썼을 경우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건강한 피부의 pH 농도는 4.5에서 5.5 그 사이 입니다. 바로 약산성인 상태죠. 그 피부 상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라고들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수부지이신 분들 혹은 지성이신 분들은 피부가 지금 약산성인 상태가 아니에요. 피부에 수분은 없는 대신 기름막이 과하게 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서 산성화되어 있는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 폼만 쓰는 게 아니라 약산성 클렌징 폼과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교차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교차하는 횟수는 본인의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저희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손보다 더 자극이 가기도 하고 또 도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손을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 많이 내기입니다. 내내 말씀드렸듯이 피부 장벽을 지켜내면서 세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많이 비벼서 거품을 많이 내주시고 롤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에 힘주지 않기입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샵을 가면 그 샵 선생님들이 화장품 발라주실 때 정말 부드럽게 발라주시거든요. 내 얼굴에 손이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나?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처럼 남의 얼굴에 대고 비벼준다고 생각하고 손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부드럽게 롤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롤링 시간은 1분이 딱 적당합니다. 1분보다 적으면 노폐물이 없어지지 않고 또 1분보다 많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얼굴에 자극이 가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쉬우니까요. 1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안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위인데요. 바로 미간, 코 옆, 인중, 턱, 관자놀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드름 많이 나지 않으세요?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세안할 때 이것을 너무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 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실 때 미간이랑 코 옆, 그리고 인중, 턱끝, 관자놀이까지도 꼼꼼하게 롤링 해주셔야지 그 부위에 여드름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요, 헹구는 건데요. 저희 헹구실 때 이 정도면 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싶을 때 두세 번 더 헹궈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세안제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헹구실 때 저희 헤어라인이랑 귀 옆, 여기 구렛나루 부분 여기에 세안제가 묻어서 잘 안 빠져나오거든요. 여기까지도 꼼꼼히 세안해 주셔야지 여드름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제가 써봤을 때 좋은 제품은 요거랑 센카 제품 그리고 토리든 제품이 있었어요. 센카 제품은 세정력이 좀 좋고요. 대신 얼굴이 좀 건조했어요. 그리고 토리든 제품은 얼굴에 수분감이 많이 있는 대신 조금 세정력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발견해서 정착을 했는데 얘는 얼굴이 좀 촉촉하면서도 세정력도 좋아서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약산성 클렌징 폼은 제가 메이크 프렘 걸 써주고 있는데요. 너무 써서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얘도 2통째 쓰고 있어요. 다른 약산성 클렌징 폼에 비해서 거품도 되게 잘 나는 편이고 순하고 또 부드럽고 마찬가지로 세정력이 괜찮아서 얘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얼굴에 뾰루지가 3개가 났어요. 저는 이제 수건을 톡톡톡 두드려서 닦아주고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드름 패치를 붙일 예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패치랑 또 약국템, 연고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안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부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안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요. 오늘 알려드린 세안법으로 여러분들의 피부가 조금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